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국정감사 2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문제가 다뤄졌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3년간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는 187건이 발생했습니다. 산업 현장의 위험 직종에 일하고 있으면서도 보호는 받기 힘들기 때문에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됐죠.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해서 처벌받은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 고용 제한을 하도록 말이죠. 그런데 이 조항으로 고용 제한을 받은 사업장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간다지만 각종 위법, 불법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광주와 전남에 5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외국인 고용법은 한국인 고용주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노동 현장을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과 함께 인식 개선이 외국인 노동자를 보듬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털어보러 한 주간 도정 소식도 이어집니다. 네, 새로운 한 주 또 월요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0월 16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 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린 뉴스가 여수에서 열렸던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 전남 도회 들러리 행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순천에서는 2023 국제 농업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행사 개최에 따른 지역 경제 유발 효과 미미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전남도가 주최하고 일선 지자체들이 공동 행사로 개최하고 있는 각종 대형 이벤트들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고, 또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국제농업박람회가 주관하는 2023 국제농업박람회가 지난 1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11일 동안 순천시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1원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국제 행사라는 타이틀로 지역에서 대규모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 일부 업체나 주민들을 중심으로 행사 진행 방식이나 또 지역 경제 유발 효과에 대해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사 진행 방식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지역 업체들로는 지역 이벤트 업체들이 가장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행사를 진행하는 재단이 행사를 주도하는 대행사를 전남 서부권 업체들에게 주로 배분해 지역 업체들의 행사 참여가 쉽지 않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지역 행사 대행 이벤트 관련 업체들은 이번 국제농업박람회 전체 예산이 약 88억 원 상당으로 이 재단이 행사별로 대행사를 선정했는데, 이 도청이 소재한 전남 서부권 업체들이 행사에 주로 참여하고 있고 동부권 업체들의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농업박람회가 전남 지역 지자체를 순회하면서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만큼 행사 기획이나 대행사를 선정할 때 최대한 개최 지역에 대한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 이런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개최 지역에 사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행사 개최 지역 경제 효과를 배려하는 정도의 관심은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농업박람회 관람위에서 관람객들이 입장료를 내야 하는 상황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지역 일부에서는 농업박람회의 예산 낭비 사례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박람회가 매년 개최 지역을 변경하면서 개최하다 보니 이 박람회 시설이 임시로 설치되는 구조물에 의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행사가 끝나면 다시 철거해야 되는 시설물 설치 비용이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입니다. 또 다른 지적사항으로 진행자님이 방금 언급하신 입장료 논란인데요. 2023 국제농업박람회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성인 기준 1인당 10,000원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전남 도민들은 30% 할인된 7,000원의 입장료를 내는데, 지역 주민들은 전남도가 주민의 세금으로 행사를 개최하는데 상당한 금액의 입장료를 내고 관람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농민들은 농업박람회가 농민들을 위한 행사로 지역 농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입장료 부과 논란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행사가 이 국제 행사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어서 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입장료를 징수해야 되는 규정이 있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지역 일부에서는 전남도가 국제박람회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이 농업 관련 행사인데도 무리하게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수로 가죠. 여수에 소재한 유명 리조트 업체 대표가 현직 도의원 등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네, 최근 여수 지역의 한 유명 리조트 업체 대표가 자신을 대상으로 순천 풍덕지구 인허가 승인 과정과 전남도 관광단지 조성 사업 허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등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고발 사건의 현직 도의원의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자 5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리조트 대표는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고소에 현직 도의원이 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앞서 경찰에 고발된 부정청탁과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의혹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이번에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여수의 리조트 대표는 고소 내용인 순천 풍덕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자신이 전남도지사에게 부정청탁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풍덕지구 청탁 논란과 함께 목포와 고흥에 추진 중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두고 이 도지사가 리조트 대표의 청탁을 받고 인허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논란 역시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고소인은 사실무근인 악의적인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사업에 큰 피해를 입고 있고 해당 피해를 야기한 당사자들에게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최근 이 시간에 여순광 행정협의회 광역 시내버스 배차를 늘리겠다는 협의를 진행한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시내버스 증차 문제에 대해서 지역 간 이견이 나오고 있어요. 네, 최근에 진행된 여순광 행정협의회의 광역 시내버스 증차 문제를 두고 지역 간에 약간의 이견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이 광역 시내버스 증편안은 지역 간 학생이나 근로자, 일반 시민들의 출퇴근이나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이 광역 시내버스의 증편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여수시가 총 4개의 광역 노선에 대해 현재 19차례에 이르는 운항 횟수를 2025년부터 2배로 늘려 총 38회로 운행을 늘리자는 제안이 나왔는데요. 순천시는 버스 정원이 45명 정도인데 현재 평균 승차 인원이 33명 정도라고 밝히고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점에서는 증차에 동의하지만 순식간에 2배로 늘리는 것보다는 상세한 이용 상황 등을 분석해 세심하게 살펴본 후에 순차적으로 확대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이 광양시의 경우도 내년에 대대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진행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증편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성은 어렵고 지역의 상황을 지켜보며 협의를 해나가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민주당 서동용 의원, 국민의힘 천하람 당협위원장 차례로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민주당 서동용 의원 전화 연결 먼저 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예, 아주 바쁘게 또 한 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저희 이제 국정감사 시작이 돼서요. 예, 국정감사 하면 하루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막 하니까 아우. 그 국정감사 하는 날은 온통 이제 뭐 하루 시간을 다 보내게 되고 예, 또 그 사이에 있는 날들은 또 준비 때문에 시간을 좀 보내게 되고 그러는데요. 12일 날 목요일 날 국정감사 없는 날 또 제가 부랴부랴 내려와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분노해하시는 그 홍범도 장군 형상처리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홍범도 장군의 이야기를 그린 범도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범도 소설의 소설가 방현석 작가가 광양에 오셔서 부 콘서트를 했어요. 또 그 자리에 참석하고 또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예. 국감 같은 거 하면은 식사 시간 같은 건 보장이 돼 있습니까? 뭐 점심 저녁 시간은 이제 정해를 해서 밥을 먹죠. 예.
알겠습니다. 참 여러모로 국회의원분들 국감 되면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이야기 좀 풀어보겠습니다. 하나씩 또 이야기 나눌 것이 아주 많네요. 예. 먼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난 지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승리로 이끌면서 민주당의 반응이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구청장 보궐선거 하나가 판이 너무 커져버린 거죠. 그렇죠. 예, 김태우 구청장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됨으로써 보궐선거가 치러진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 확정 판결 3개월 만에 정책 사면을 단행해서 보궐선거 출마의 길을 터줬고 국민의힘이 이에 호응하듯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함으로써 국민의 반발을 일으키고 이에 더하여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태가 겹치면서 정권 심판 이슈로가 더해져 버린 거예요. 선거에 승리한 민주당은 환호하고 패배한 국민의힘은 큰 타격을 입게 된 건데 이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일 아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렇게 판을 키운 거는 나름 승리할 자신이 있어서였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반대였고 이는 서울과 수도권의 민심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로 여겨지게 된 것이고요. 투표율과 진교훈 후보의 득표율까지가 모두 녹화에 나옴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 의식이 드러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게 된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선거 결과에 들떠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예.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당을 더욱 통합하고 민생을 챙기면서 당의 개혁과 혁신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국민이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을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 체제의 공고화가 더 굳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법적 대표 아니세요? 예. 그리고 그동안 문제되었던 사법 리스크도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어느 정도 벗어난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서 총선을 치러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로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심판했다고 생각하지만요. 그 전후로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뒤지는 것도 있고요. 초박빙 혼전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 문제는 강서구청장 선거와 무관하게 총선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이 고민해야 할 지점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 여론의 흐름 그리고 당내 다양한 의견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당을 이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무리한 힘의 작용이 생기면 당의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21대 총선 당시요. 그때 이해찬 대표 체제였는데 그때 시스템 공천에 성공해서 선거 승리를 이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 내에서도 그 시스템 공천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기류가 아주 강하고요.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이계호 의원이 단장인 총선 룰 TF팀이 공천 룰을 이미 확정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확정된 공천 룰에 기초해서 공천개혁, 혁신을 하면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쭤봤던 것의 이유는 오늘 또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된 지 나흘 만에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를 또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사법 리스크 관련된 질문이었던 건데. 예, 뭐 검찰이 이제 계속 정말 수사 안 하고 계속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에 타격을 가할 것인지만 고민하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래도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혹은 한 단계는 좀 넘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어쨌든 대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육위 국감에서 뭐 지난주 인터뷰 때 뭐 어떤 걸 좀 벼르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하나씩 이야기를 좀 풀어주시면 좋겠는데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 교육위에서 어떤 거 있었습니까? 지금 이제 실시된 그 국감에서는요. 그간 그 김건희 여사 논문의 연구윤리 문제 등이 계속 제기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 논문 표절 연구윤리 이 문제를 같이 검증할 국립대학교 교수 한 명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어요. 이게 국회에서 증인으로 의결까지 됐는데요. 그 교수가 국감을 며칠 앞두고 갑작스럽게 22일간 해외 장기 출장을 가겠다고 선언을 해버렸고 그 대학의 총장이 이를 승인해 줘버렸어요.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건데요. 이제 그러면 이 국립대학은 교육부 장관이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 장관한테 그 증인으로 하여금 빨리 들어와서 출석하게 하라 그렇게 지시하라라고 요구했더니 장관이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장관 역시 국정에 대한 의원들의 합리적인 질의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못 내놓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역시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인데요. 지난 3년간 꾸준히 연구인류 관련해서 질의를 해왔는데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누가 봐도 어설픈 문장, 잘못된 내용 이런 게 명백히 드러나는 이 논문에 대해서 장관 스스로 나서서 문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시각보다는 용산의 눈치만 살피는 모습들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좀 답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이제 국감에서는 지난번 정순신 변호사가 이제 증인으로 출석해서 자녀 학폭 문제에 사과하기도 했고, 또 그제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친형이 장제국 동서대학 총장이신데요. 이분이 예. 한국대학교육협의 회장이세요. 그래서 대교협 회장 자격으로 청문회에 나오셨는데 동서학원 비리 문제를 제가 이제 제기를 했더니 국민의힘의 서병수 의원이 제 질의 중에 끼어들어가고 뭐 악을 쏘가해서 잠시 파행되기도 했고, 예, 이런 일들이 지금 지난 며칠간의 국감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예. 또 지역에 아무래도 초미 관심사가 의대 정원, 의대 신설 관련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께서 한 답변을 보니까 뭐 정치적인 문제와는 무관하게 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라고는 답은 하시지만 의대 신설, 뭐 지역 의사제에 대해서는 너무 신중한 입장이더라고요. 예. 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규홍 장관의 답변 태도 또 여기 떠도는 이야기들에 의하면 그 의대 정원 확대는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그리고 지역 의사제 도입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 같고 좀 부정적으로 좀 기류가 흐른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까지 흐르고 있습니까? 그런 소문도 있는 나오는 이야기들이. 예. 이제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제가 보도자료에서 밝혔지만 의대 졸업생의 45.9%가 서울에 57.7%가 수도권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의대 졸업생의 지역 취업률을 보면 울산이 0.7%, 충북, 경북 모두 1.7%, 전남은 2.5%, 경남은 2.6% 이렇게 불과해요. 그래서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지역의대에다가 정원을 배정했더니 정작 지역의대 출신들은 지역에 안 남고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런 상황인데 정부가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만 늘린다. 이렇게 되면 의대 정원 확대의 본질인 지역의료 확충과 맞지 않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지역에 의사가 남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대 없는 지역의 경우 국립대 의대를 신설하고 지역의사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위성은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만약에 뭐 이번 주에 발표를 한다고 하면 그럼 남아있는 압박 카드 같은 것들은 있습니까? 정부가 이제 공공의대 신설 등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국회가 갖고 있는 카드는 입법 아니겠어요? 예. 지금 공공의대 신설 등에 관한 그 법안이 이제 여러 개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제출해 놓은 것도 있고요. 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 도입에 반대를 한다거나 그 정책 방향을 반대로 가는 경우 저희는 국회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힘을 이용을 해서 공공의대 신설 등을 법을 통해서 강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국회와 또 정부가 충돌하는 모양이 될 테니까요. 예. 지금이라도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부가 의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꿔야 할 거다. 지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게 상위권 대학 가려고 하는 학부모들의 요구 충족이 목적이냐. 그게 아닐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요. 결국 지역으로 붕괴를 막기 위한 방안의 측면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좀 촉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또 이야기 나눌 것이 정말 많습니다만 시간상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수도권 지방 학생들 간 학력 격차 문제 이 국감 동안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아직이요. 그 문제에 대한 거론들은 이제 저희가 수도권 그 교육청하고 그 수도권 국립대에 대한 그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예, 그건 앞으로 좀 그쪽으로 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더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또 여순 11구 사건 주간입니다. 75주년이 되는데 여전히 피해 신고 접수 기간,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큰데 정치권의 역할이 또 중요해졌습니다. 예. 지금 10월 19일 11구니까요. 이번 주 이제 19일 날
그 고흥에서 이번에는 이제 그렇죠. 국가 공식 추모제가 열립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제 특별법을 만들면 바로 진상규명이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1949년 전라남도가 공식 인정했다고 보도되었던 그 피해자 숫자가 11,131명인데 그거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지금 피해 신고를 한 상태고, 그래서 피해 신고가 좀 적극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많은 지자체들도 역할들을 좀 해줘야 할 텐데 그 부분도 조금은 약하고, 또 정부도 역시 좀 그렇고 해서요. 법을 바꿔서 해야 되는 문제들, 피해 신고 접수 기간이나 진상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법 바꾸는 노력들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진상 규명을 위한 좀 성과들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좀 하여튼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1대 들어서 뭐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가장 먼저 했던 노력, 가장 또 협력해서 크게 움직였던 것이 바로 이 여순 사건 특별법 아니었습니까? 예. 이제 올해가 21대 마지막 여순 주간이잖아요. 예. 명예 회복을 위한 작업이나 뭐 진상 규명 작업이나 정부의 관심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21대의 마지막 주간에서 어떤 소회가 좀 드시는지, 뭐 유족, 시민단체, 정치권에 어떤 것을 좀 제안하고 싶으십니까? 사실 이제 우리 정부 때 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정부의 태도가 좀 많이 바뀝니다. 예산 부분도, 예산은 문재인 정부 때는 저희가 요구하면 거의 대부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됐는데 지금은 예산도 대부분 깎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타깝긴 한데,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좀 이들이 소극적으로 대할 거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정치권이 이 문제를 끌고 나아가면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정치권하고 시민단체가 더 자주 좀 접촉하고 더 많은 대안들을 내놓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노력들을 저희도 좀 더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유족회와도 정치권들이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문제를 따복따복 하나하나 좀 긴 호흡으로 풀어가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발표한 자리 보니까 전남에서는 광양시, 뭐 신안군, 영암군 이렇게 거론이 됐고 지자체 여유자금 90% 이상이 소진됐다라는 뉴스가 최근 나왔거든요. 예. 이뭐 광양시 재정 충격이 어마어마한 뉴스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정부 재정에서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쉽게 말하면 세입이 지출보다 더 큰 경우에 차액이 생길 테니까 이걸 적립해 놓은 금액이에요. 일종의 비상금 같은 건데요. 지역의 급격한 경기 침체나 또는 비상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 대비해서 쓰도록 적립해 놓는 건데 이제 정부가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예산을 제대로 배정을 해주지 못하니까 지자체가 여유자금을 뺐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여유자금을 좀 90% 이상 이미 뺐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지자체의 재정 위기 상황이 닥치면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유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정부의 역대급 세수 감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이걸 지자체가 직접 감당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지자체가 뭐 할 수 있는 일들은 없고요. 정부가 일을 해결하기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행안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예산 범위 내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지자체를 지원해야 하는 문제이죠. 이게 지금 지방 재정 교부금이 내국세가 덜 거치니까요. 내국세 일정 비율을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하도록 돼 있는 이게 금액이 줄어들어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니까 정부가 뭐 추경을 편성하든 뭘 하든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서 이 지자체를 좀 빨리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터라브러 더불어민주당 서동룡 의원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터라브러 이어가겠습니다. 천하람 당협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순천에도 요즘 이제 가을을 맞아가지고 이런저런 축제들 많이 있잖아요. 예. 나간읍성 민속 축제를 비롯해서 많이들 다니고 있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금 서울에서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뼈아픈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여기저기 평가도 하고 또 당에 대한 쓴소리도 하러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예. 뭐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첫 질문은 말씀 꺼내주신 것부터 이야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임명직 지도부가 전원 사퇴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에서 신임 당직자들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 일단 이 대목에서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원 사퇴, 임명직 지도부 전원 사퇴만 있었다는 것인데 선출직 지도부는 제외가 됐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먼저 주시겠습니까? 허은하 의원이 이걸 보고 그 아내의 유혹에서 점 찍고 다시 돌아오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예. 이 아내의 유혹을 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코인가요? 어디 이제 점 하나 찍고 다시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 장서희 씨가. 이게 임명직이라고 하는 거는 애당초 당대표가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고 뭐 바꾸려면 바꿀 수 있는 직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책임을 묻는 위치로는 좀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뭐 선거 승리 패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뭐 임명을 변경할 수 있는 자리들 아니겠습니까? 예. 뭐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당 당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의 임명직이 누군지 잘 모르세요. 그렇죠. 뭐 보통은 당대표 아니면 원내대표분들이 가장 노출이 많이 되니까. 그럼요. 극단적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원내대표가 누군지 모르시는 국민들도 많으실 텐데. 그것도 맞습니다. 예. 예, 여기서 임명직 몇 분 간다. 이게 이제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이거 뭐 원래도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야라고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의 면면을 봐도 예. 뭐 이만희 사무총장, 뭐 그 대구의 재선이죠. 그리고 김성원 뭐 여연 원장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라인업이 나오는데. 당내에서 그다지 소신을 발휘를 하거나 뭐 쓴소리를 하거나 뭐 수도권 민심에 이게 직접적으로 닿아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시던 분들은 아니에요. 게다가 김성원 여연 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수해 때 뭐 비나 왔으면 좋겠다 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랬죠. 네, 징계도 받고 그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임명직을 쇄신해서 어떻게 보면 뭔가 당을 한번 혁신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굉장히 잘 짜야 되거든요. 그래도 이게 당대표의 사임 이상으로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텐데, 이번에 라인업 자체도 그다지 뭐 임팩트가 있지 않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비판들이 좀 거세지지 않겠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조수진 최고위원과 여의도연구원 김성호 부원장 간의 카톡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죠.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유유하면서 뭐 오늘 관련된 말씀하신 임명직 이야기까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임명직의 어떤 재임명으로 다시 한번 쇄신 바람을 일으키려면 예. 아주 훌륭한 분들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거 뭐 라인업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게 또 한 번 김기현 대표의 어떤 인재풀이라든지 아니면 쇄신을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이런 평가와 다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라인업이면은 당대표가 그 역량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버티기 어렵겠다. 그래서 그 앞뒤의 문장도 찍혀있는 사진도 제가 보니까 예. 인선을 서둘러 할 필요 없는데 좀 천천히 하시지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이 정도 인선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아니면 여론을 성화를 피해갈 수 없겠다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여연 부원장도. 뭐 시기보다는 내용이 중요할 텐데라는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대통령실 자체 메시지도 좀 궁금한데 쇄신 관련해서 대통령의 뭐 숙고가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뭐 들은 바 있으십니까? 사실은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는 인물들의 워딩들을 통해서 이제 좀 간접적으로 추측을 많이 하고 있죠. 일단 관계자 반로는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대안이 없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선 당시에 수행실장이었죠. 이용 의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보면 뭐 대표 흔들지 마라, 뭐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사람도
왜 자꾸 흔드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어쨌든 대통령실의 의중은 김기현 대표 체제로 일단 가겠다라는 쪽으로 잡고 있는 걸로 보여요. 예. 근데 좀 고민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총선에서 지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은 뭐 출마했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대통령의 이 입을 타격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재미는 없죠. 뭐 슬픈 일이지만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가 이게 어찌 보면 뻔한 겁니다. 뭐냐면 이번 선거 패배 책임이 당대표한테 있는 게 아니면 대통령한테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누군가는 책임이 있어요. 근데 예.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 책임이 없다. 자리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지금 현 지도부에 몸담고 있는 최고위원들이 하게 되면 예. 언론에서 계속 물어볼 겁니다. 그럼 김기현 대표도 책임질 게 아니면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럼 결국 지금 김기현 지도부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김기현 대표 책임이 아니면 대통령 책임이라는 거냐. 그러면 이게 되게 궁색해지거든요. 할 얘기들이. 예. 예, 그래서 제가 당내에서 보고 있기로도 듣고 있기로도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뭉개고 가면 결국은 대통령 책임론이 더 거세지지 않겠나 걱정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고요. 또 네. 지역 이야기를 좀 해보면 국정감사 이번 21대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네. 지역 현안 가운데에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이슈가 있으십니까? 사실 지금 이제 지역 감사 같은 보면은 요새 뭐 광주나 뭐 전남에 이게 경제 뭐 동력 같은 것들이 너무 어렵지 않느냐, 뭐 위니아 이슈도 있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그나마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좀 나오고 있고요. 그 예. 외에는 전남의 수산업과 관련해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얘기들도 우리 지역의 이제 유권자분들이나 또 수산업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 마지막에 주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된 이야기는 순천 지역에서도 주말 사이에 꽤나 큰 또 집회가 또 열린 걸로 알고 있고 네. 국감도 지켜보셨을 텐데 뭐 새로운 질문은 아닙니다만 어떤 이야기 주시겠습니까?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그간 해왔던 위원회와도 별반 다를 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언론에 나온 거를 서로 되풀이하는 정도의 수준이었고 예. 제가 민주당 분들 얘기를 해보면 본인들이 이제 시작했고 꾸준히 해왔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별로 불이 잘 안 붙는다. 아하. 그리고 이게 민주당에서 사실은 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장외 집회 같은 걸 하다가 대표 단식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예. 좀 정치적인 동력이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시곤 하는데 실제 국감 현장에서도 물론 나름대로 질의 답변이 뭐 오가고 공방은 있었지만 그렇게 치열해 보이지는 않았다. 네, 그게 제 뭐 인상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앞서 서 의원께도 여쭤봤는데 의대 신설, 지역 의사제에 대해서 정부가 뭐 이번 주 중에 어떤 메시지를 줄 것 같은데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이제 쭉 논의되는 거를 보니까 의사정원 확대 쪽으로 잡기는 잡았는데 의대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국립의대들 중에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교육 여건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았던 데부터 좀 늘리는 쪽으로 얘기가 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저희도 그렇고 경북도 그렇고 뭐 경남 창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서 의대 신설에 대한 정치적인 에너지는 꽤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늘리는 마당에 한두 개 정도는 신설해도 되지 않겠냐는 얘기는 분명히 당 쪽에서는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저희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 뭐 거의 전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의대 신설을 위한 지역사회 염원들이 있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통령실이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일단은 뭐 계속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당장 뭐 이번 주에 어떤 결론을 내릴 거라면은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그 의대 신설을 위한 뭐 지역 사회에서 열망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 여러 각도에서 다 이제 얘기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의대 신설이 쉽지 않게 된다면은 지역 입장에서는 또 다양한 여러 다른 의료 인프라 확충 방안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 또 생길 거다. 일단은 좀
발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야기 해보면은 그 천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정당 현수막 설치, 뭐 정당별로 몇 개로 제한한다라는 내용 있잖아요. 네네. 그 순천시가 좀 받아가는 모양새더라고요. 저도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저랑 순천시의 국민의힘 이세훈 의원이 세게 해야 될지 예.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거를 좀 저희가 이제 좀 환영해야 될지. 지지하고, 지지하고 백업을 할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도 10월 달까지 자율적인 합의가 안 되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또 많은 지역사회 이제 또 시민사회나 뭐 다른 분들이 특정 정당이 추진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상대적으로 중립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이 조례 통과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는 데는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시에서 가려고 하는 방향이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지금 뭐 조금 고민하고 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교류를 전에 하셨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전에 했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시에서 이세훈 의원에게 여러 가지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도 진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천하람 위원장께서 이거를 포문을 열어주셨으니까 한번 우리도 이번 기회에 조례안을 좀 내보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협의는 했었는데 이제 이걸 저희 당이 국민의힘의 이세훈 의원이 발의하는 형태로 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고민이 있었는데 시에서 사실 먼저 좀 치고 나간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연양들 공공자원화 시설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진보당 전남 도당에서 이 관련된 공개 토론회를 제안을 했어요. 네. 그 날짜도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뭐 10월 네. 27일 금요일로 어떤 입장 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시의 어떤 협조나 의지에 따라서 이게 아무 의미 없는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유의미한 토론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제안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지점은 진보당에서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좀 많이 내비치셨어요. 그 순수하게 중립적인 형태의 토론회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다. 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주최 측의 의도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 과연 여기에 응하겠느냐. 저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지 않나라고 전망을 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토론회가 제대로 성립되기보다는 약간 성토대회처럼 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물론 시도 일방 당사자로서 본인들의 의지나 편향성이 물론 있겠지만 시에서 데이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토론회를 열어야지 지금 이런 정도의 형태로 진행이 되겠나 저는 사실은 조금 쉽지 않겠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순사건 75주기 행사들이 또 있을 텐데 민간협의회 구성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는 11월 초쯤에 구성할 거다 이런 대답을 내놨던데 시의회 최미 의원께서 너무 여순 행사에 소홀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내셨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마무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태스킹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서운하시지 않게 우리 유가족분들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시장께서도 바쁘시겠지만 뭐 전야제 참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최대한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털어불어 국민의힘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전국체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개회식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김영록 지사의 전남 현안 건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심을 가져서 뭐 현안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분석을 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은 체전도 체전이지만 전남 현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어쩌면 좋은 기회였다 이런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엊그제 전남을 방문한 대통령에게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관람객 800만을 넘기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이렇게 관심에 감사를 표했는데 대통령은 관람객 800만 돌파는 대단하다. 순천 애니메이션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정부 부처에 직접 지원을 지시하겠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또 광주서 영암 아우토반의 김 지사는 목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역할을 한다며 2025년 국가 계획에 꼭 반영해 달라고 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젊은이들에게 기회장이 될 수 있다며 대통령이 나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 밖에 김 지사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또 순천대학교 글로컬 대학 30 지정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했는데 아무튼 전남 현안들이 차츰 속도를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전국체전 무엇보다 전국 17개 시도 문화예술이 함께 어우러진 문화체전으로 치러서 눈길을 끌고 있어요. 예, 그렇죠. 이번 전국체전은 4만 명의 대규모 선수단하고 또 관람객들이 속속 전남을 찾고 있는데요. 우선 체전 전후로 대회 참가를 위해 땀을 흘려온 선수단을 격려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활기를 북돋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도와 전국시도의 수준 높고 특색 있는 문화예술 공연을 향유하는 문화체전으로 국민에게 바짝 다가갑니다. 또 이 기간에 전국체전 문화예술 축제가 개최되고요. 각 지역의 트렌드를 선도한 17개 시도 대표 문화예술단체 공연과 함께 어스킨 경연대회와 콘서트가 개최가 됩니다. 여기다 지역 축제와 연계한 전국체전 기념음악회를 통해 전남을 찾은 선수단과 방문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또 선사하게 됩니다. 네, 다음 소식. 첨단 의료 장비를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전남 511호 병원선 취향식을 가졌어요. 예, 오늘 취향한 전남 511호 병원선은 그전 23년 설령의 노후한 기존 병원선을 대체해서 132억을 투입해 이번에 새롭게 건조가 됐습니다. 기존 병원선 128톤보다 3배 규모인 390톤으로 최대 승선 인원 48명의 18로트의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한의과와 치과진료실, 또 방사선실, 임상병실까지 최신 검사 장비를 갖춰 8명의 의료 인력을 포함해서 모두 17명으로 지금 운영에 들어갑니다. 전남 511호는 앞으로 연간 170일 이상 도내 남해안 5개 시군 77개 섬을 돌면서 섬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검진 또 진료 활동을 펴게 되는데 현재 전남 같은 경우는 511호 남해안권과 512호 서해안권 이 두 척을 운영해 11개 시군의 167개 지역 약 9천여 명의 섬 주민들에 대한 건강 지킴 역할을 도맡고 있습니다. 예, 또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여순 사건 75주년을 이번 주에 맞습니다. 전시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서 전남 곳곳에서 추념식 부대 행사가 개최돼요. 예, 그렇죠. 여순 11구 사건 하면 1948년 10월 19일부터 55년 4월 1일까지 전남도와 전북도 일부 지역에 발생한 혼란의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이 희생당한 사건인데요. 오는 19일 개최될 75주기 여순 사건 합동 추념식에서는 무고하게 희생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행사 주간에 맞춰 부대 행사도 곁들여집니다. 추념식 당일엔 공군 문화회관 광장에서 박금만 작가의 여순 사건 관련 예술 작품이 전시되고요. 20일엔 도청 윤선돌과 전남도 동구청사의 이와 비슷하게 사진과 그림전 또 만화 작품 등이 전시가 됩니다. 19일 공서 열릴 합동 추념식은 지난해 정부 합동으로 처음 개최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인데 이날 행사에는 유족과 정부 대표 또 전남도지사와 국회의원 등을 포함해 한 500여 명이 참석해 추모 행사를 갖게 됩니다. 네, 마지막 소식이에요. 전남도는 가을에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여행지로 강진, 이한영 차문화원 등 10월에 추천 관광지를 선정했어요. 예, 강진 이한영 차문화원과 순천 만섭지, 신안 자원도, 장성 항룡강을 10월에 추천 관광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진 이한영 차문화원 하면 다산 정약용이 유배를 마치고 남양주로 돌아갈 당시 1년간 재배한 차와 또 제자들의 연구 업적을 기념한 곳인데 다도 체험하기에 적격이고요. 또 순천만 습지 또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자연경관 명소로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장 일대에 펼쳐진 억만송이 국화꽃 정원을 둘러보면서 가을 정치에 흠뻑 빠져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안에서 아름다운 해변이 가장 많은 신안 장안도는 이달 20일부터 3일간 문화의 달 행사가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장성 항룡강도 해마다 가을철이면 코스모스와 천일홍 등 한 10억 송의 가을꽃이 꽃강으로 불릴 정도로 풍성해서 올 가을 늦지 않게 꼭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